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선뜻 물어보기 어려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인 냄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엄마한테서 할머니 냄새가 나는데? 라는 말을 딸한테 듣거나 아빠 옷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당황스럽고 속상하시죠. 매일 깨끗이 씻는데, 옷도 매일 갈아입는데, 도대체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걸까요? 오늘은 노인 냄새가 생기는 과학적인 이유부터 실질적인 해결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노인 냄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겁니다. 먼저 노인 냄새라는 표현이 다소 거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실제하는 현상입니다. 일본에서는 가령취, 카레이슈라고 부르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체취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냄새는 보통 40대 중반부터 시작되며 남성은 40대, 여성은 폐경 이후인 50대부터 더욱 뚜렷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약 70% 이상이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냄새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노인 냄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래된 책 냄새 같다. 기름지고 눅눅한 냄새. 곰팡이 낀 듯한 냄새. 양초나 기름진 비누 냄새. 개인마다 느끼는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특유의 묵직하고 기름진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불결해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화학적 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이가 들면 이런 냄새가 나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명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습니다. 주범은 노네날이라는 물질. 2001년 일본 시세이도 연구팀이 노인 냄새의 주범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노네날이라는 화학 물질입니다. 노네날은 우리 피부의 피지선에서 만들어집니다. 젊을 때는 이 물질이 거의 생성되지 않지만 40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죠. 노네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 피부에는 피지선이 있고 여기서 피지가 분비됩니다. 이 피지에는 팔미톨레산이라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젊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선 피부의 항산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피지의 지방산이 산화되기 쉬워집니다. 피지에 산화된 지방산이 피부 표면의 세균과 만나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노네날이라는 냄새 물질이 생성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기름이 산패되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식용유가 쉰내가 나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왜 나이가 들면 항산화 능력이 떨어질까? 젊을 때는 우리 몸에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같은 항산화 물질이 충분합니다. 이것들이 피지의 산화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죠. 하지만 40대를 넘어가면 이런 항산화 물질의 생성이 줄어듭니다. 방패가 약해지니 피지가 쉽게 산화되고 노네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피부 재생 속도도 느려집니다. 또한 노폐물 배출도 원활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지 분비 패턴이 달라지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노인 냄새가 발생하는 겁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냄새가 더 강한 이유.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노인 냄새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남성이 피지 분비량이 더 많습니다. 여성보다 약 2배 정도 많이 분비되죠. 둘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은 폐경 전까지 이 호르몬의 보호를 받지만 폐경 후에는 남성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셋째, 남성이 일반적으로 피부 관리에 덜 신경 쓰는 경향이 있죠. 이 세 가지 이유로 남성이 여성보다 노인 냄새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노인 냄새가 특히 잘 나는 부위가 어디인지 알아볼까요? 노인 냄새는 온몸에서 나지만 특히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첫째, 등과 가슴 부위입니다.
우리 몸에서 피지선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이 바로 등과 가슴입니다. 특히 등 상부와 어깨뼈 사이 부분에 피지선이 밀집되어 있어요. 이 부위는 손이 잘 닿지 않아 씻기도 어렵고 옷과 밀착되어 있어 통풍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냄새가 더 강하게 남을 수 있죠. 두 번째, 귀 뒤와 목덜미. 귀 뒤쪽과 목덜미도 피지선이 많은 부위입니다. 게다가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어 습하고 통풍이 잘 안 되죠. 특히 이 부위는 씻을 때 소홀히 하기 쉬운 곳입니다. 샤워할 때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니까 씻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피지가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머리와 두피입니다. 나이가 들면 두피의 피지 분비도 변화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두피 냄새가 강해질 수 있어요. 베개나 모자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입니다. 땀샘이 많은 부위인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도 주의해야 할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노내날과 땀 냄새가 합쳐져 더 강한 채취가 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옷과 침구. 사실 냄새가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우리가 매일 접촉하는 옷과 침구입니다. 노내날은 지용성이라 섬유에 잘 스며들고 일반 세탁으로는 완전히 제거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겨울 외투, 베개, 이불 같은 것들은 자주 세탁하지 않으니까 냄새가 축적되기 쉽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인 냄새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을까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세안과 샤워 방법 말씀드리면, 첫째는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기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지를 과도하게 제거해서 오히려 피지 분비를 촉진합니다.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이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집중 세척해야 할 부위를 기억하세요. 등상부와 어깨뼈 사이는 긴 목욕솔이나 수건을 이용해서 꼼꼼히 씻어주고 귀 뒤와 목덜미는 손가락으로 문지르듯 세척해줍니다. 두피는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듯 꼼꼼히 샴푸질해서 씻어줍니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는 매일 비누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세 번째는 약산성 클렌저 사용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pH 균형이 깨지기 쉬워요. 약산성 pH 5.5 정도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서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 네 번째, 항균 비누 사용은 주 2회에서 3회만 하세요. 항균 비누를 매일 사용하면 피부에 좋은 세균까지 죽여서 오히려 피부 건강에 해롭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분적으로 사용하세요. 다음은 올바른 의류 및 침구 관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매일 옷 갈아입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특히 속옷과 내의는 반드시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겉옷도 가능하면 자주 세탁하세요. 두 번째는 산소계 표백제 활용하기입니다. 일반 세제만으로는 노내날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산소계 표백제를 함께 사용하면 옷의 배인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세탁할 때 40도에서 60도의 물에 산소계 표백제를 넣고 30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세탁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햇볕에 말리기입니다. 자외선은 천연 살균제입니다. 빨래를 햇볕에 말리면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베개 커버는 이틀 또는 3일마다 교체해 주세요. 베개는 우리 머리와 얼굴이 밤새 닿아 있는 곳입니다. 베개 커버는 최소한 2-3일에 한 번은 갈아주고 베개 자체도 정기적으로 세탁하거나 햇볕에 말려주세요. 다음은 식품을 통해 몸냄새 관리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산화 식품 섭취하기입니다. 몸 안에서부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피지의 산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천 식품으로는 비타민 E가 많이 함유된 아몬드, 해바라기씨, 아보카도, 시금치, 비타민 C가 풍부한 파프리카, 브로콜리, 딸기, 키위,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 고구마, 단호박, 폴리페놀이 풍부한 녹차, 블루베리, 다크 초콜릿,
오메가3가 많은 등푸른 생선, 호두, 아마씨가 좋습니다. 특히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채취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채취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과도한 지방 섭취는 피지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될 때 냄새 나는 물질을 만들어요. 매운 음식은 땀 분비를 촉진해서 채취가 강해질 수 있어요. 가공식품은 트랜스 지방과 첨가물이 많아 몸에 부담을 주고 채취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을 하시면 몸 냄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운동.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모공이 깨끗해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단,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해서 땀을 깨끗이 씻어내세요. 주 3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을 많이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피지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명상, 요가, 산책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네 번째는 금연 관리입니다. 담배는 채취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에요. 담배 냄새와 노인 냄새가 합쳐지면 더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관리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보조적인 해결 방법도 말씀드려 볼게요. 소독용 에탄올이나 항균 스프레이. 자주 세탁하기 어려운 외투나 소파, 카시트 등에는 소독용 에탄올을 스프레이로 뿌려주면 일시적으로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천의 재질에 따라 변색될 수 있으니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다음은 데오드란트나 채취 억제 제품 사용입니다. 시중에는 노인 냄새 전용 비누나 바디워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감추출물 성분인 감탄인, 녹차 추출물, 나노 입자 등이 함유되어 있어 냄새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입니다.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이에요. 실내 환기와 공기청정. 집안 공기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2~3번 10분 이상 환기를 해주세요. 특히 침실은 밤새 우리 몸에서 나온 냄새가 공기 중에 남아있을 수 있으니 아침에 꼭 환기하세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인 냄새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깨끗이 씻기, 옷 자주 갈아입기, 건강한 음식 먹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나이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이고 지혜와 경험이 쌓인 아름다운 과정이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하시되 작은 관리를 통해 더욱 상쾌하고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